네, 안녕하십니까. 여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가뭄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된 듯해서 우리 농민의 마음과 또 농사를 짓고 또 말은 없지만 또 비를 필요로 하는 식물들, 자연들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시장의 경제와 세계 시장의 경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의 가뭄기라고 보고 언젠가 또 이렇게 보슬비가 내리고 좋은 비가 내려서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편안한 시기가 오는 것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월요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7일 부동산 대책 발표한 이후에 고민이 많아졌을 겁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규제로 메마른 부동산 시장에 오늘같이 시원한 비와 같은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윤원 대표님이 함께 하실 예정인데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꽃꽃 박사에 대한 강의 또 하나씩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오늘은 차가 좀 막혀가지고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판서를 좀 잘 못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지만 마음만 얼어붙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는 얼은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22번째,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지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두 분의 운명을 다시 한 두 분의 뉴스와 70 부동산 대책이 가장 많은 화두가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불안과 초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그러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로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줄 뿐이지 미래는 밝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시련기가 왔는데 미래는 밝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래를 이렇게 2, 3년으로 보지 않고 10년, 15년 후를 내다보면 그냥 부동산은 든든한 지역, 믿을 만한 지역, 그리고 든든한 지역에 있으면 지역의 부동산의 미래는 밝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또 6.25 끝나고도 그랬고 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규제 들어오고 세금 증세하면 얼굴이 파랗게 되어서 포기했다가도 또 10년 지나면 포기한 사람만 우울함이 계속됐지 결국은 잘 투자하시고 내 집 잘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잘 살 수밖에 없고 노후가 탄탄히 잘 준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를 지금 당장 좀 어렵고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의 말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망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그러한 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좀 주거를 좀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오르는 부분을 좀 막아보자 하는 취지고 또 좀 정부가 좀 지나치게 규제하고 강제적으로 하면 집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방식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린 것들이 보면 뭐 급격한 종부세 인상,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인상,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의 인상, 그리고 금액이 좀 커지면 또 금액을 커지게 지금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시장 가격을 현실화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규제라는 부분이 이렇게 무조건 좋은 칼은 아니다. 도구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제도로 봤을 때는 모두가 집을 내다 팔고
주택을 모두 매각을 하고 아무도 주택을 매입하지 않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과연 무조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양도세를 너무 인상을 해놔가지고 이제는 판로를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몰아 놓았으면은 무언가 이게 탈출할 수 있는 출구 전략도 필요한데 그냥 취득세 올리고 종부세 올리고 양도세 올려서 팔 수 없게 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좀 줄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좀 생각이 없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팔 수 없게끔 만들었다라면 과감하게 공급을 많이 해서 모두가 주택을 탐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공급은 말로는 30만 원이 뭐냐 한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필요로 내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적소 항상 적기도 중요하지만 적소 유치도 중요하죠. 적소 유치가 중요한데 살 사람들 주택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데 공급은 이런 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되는 것들은 처음에는 이 공급을 잘하고 이주를 잘 시킬처럼 보이지만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도시는 결국은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되죠. 여기에 인구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경제활동 또 경제가 뭐 옛날처럼 2차 산업이 번성해가지고 뭐 자녀 많이 낳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브레인을 쓰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이 더 중요해지고 경제활동 자체가 집안에서 이루어지거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FA 공장 자동화나 또 컴퓨터라든가 AI 인공지능에서 운영되는 시기에 이렇게 광범위한 확장성 문화로 안으로 집중되는 게 필요한데 요게 정령 필요한 이 지역에는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이 지역 공급. 예를 들어서 서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이 3기 신도시 발표를 할 때 30만 원을 공고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서울에 8만 세대를 신규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난 2년 동안에 몇 세대? 60세대 공급했어요. 0.000 몇 프로 한 거죠. 8만 원을 공급하는데 60세대를 60호를 공급했다라는 거죠. 물론 공급하려고 준비는 막 하고 있지만 그래도 8만 원에 턱없이 미치지 않는 뭐 4,000세대, 5,000세대 뭐 이런 정도의 공급이 되니까 정작 필요로 하는 데는 물량이 없고 그저 지금 많아서 공실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또 공급한다고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2기 그리고 1기조차도 힘들게 하고 그 틈에 서울 바짝 넣는 3기 신도시 공급하면서 오히려 이 지역의 발전에 불균형을 좀 이루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 지금 현재 이 종부세 올리고 취득세 올려서 경기 우리 실물 경제 이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뭐 제조업만 가지고 살 수 없고요. 학원 뭐 은행 이것만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를 완전 잡아놓고 인건비를 무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32.5%를 올려놨어요. 인건비를. 또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려놓으니 자영업자가 죽고 다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가면 결국 부동산이라도 살려서 공급과 돈이 흐름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 경기가 안 돌아가면 누가 힘들어요? 결국 힘든 건 서민들이 더 힘들죠. 결국 서민들이 더 힘든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돌지를 않게 되겠죠. 돈이 안 돌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중산층이 서민화되고 서민들은 더 힘들고 돈 있는 사람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있는 분에게는 지금 이 정책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서민들은 이제
대출도 막혀, 전세 자금도 되게 맞죠. 뭐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국은 이 정부가 원하는 게 서울에 다 벗어나가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으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대로 따라가는 시청자 되면 안 됩니다. 일본의 경우도 동경에서 외국에 있는 신도시 40여 개로 보냈는데 결국은 동경만 부자 되고 신도시들은요 다 망가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이 정부의 이 정책이 계속 고수된다면 천년만년 고수된다면 모르겠지만 결국은요 동경이 지금 도시 재생 즉 쉽게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면서 외부에 있는 낡은 신도시에 있는 것들은 다시 또 낡아져 들어와야 되는 거죠. 서울도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또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은 더더욱 공급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그리고 일본의 동경이라고 하는 데는 이미 오랜 세월부터 만들어진 구도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촘촘히 살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만 하겠죠. 서울도 역시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이 서울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요 서울은 언젠가 재개발과 재건축이 돼야만 하는 지역들이죠. 최근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해요? 아파트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새 아파트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나은 지역으로 될 만한 지역을 예정해서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미리 사두었다가 내 자식들 아니면 내가 노후에 무언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곳에 사두는 거죠. 결국은 도심, 서울이라고 하는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또 서신도시로 갔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다리 전법을 잘 써라. 그래서 비록 돈이 좀 힘들고 버겁다라면 서울에는 비싸서 못 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에 지금 지나간 거 비싸니까 예정지에 하나 사놓고 정부가 말하고 있는 신도시 쪽으로 가셔서 전세 살거나 아니면 비록 안 오를지라도 뭐 살만하면 거기에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나 요 다가올 미래 서울과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풀어줄 미래가 머지 않았다. 노후가 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머릿속에 놓아준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규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시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미래는 밝다. 그래서 지금의 불안을 가지고 이제 막 다 매각하고 처분하고 나 현금만 갖고 있을 거야. 요즘은 현금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현금만 갖고 있으면 이 현금이 더 위험한 거죠. 저는 이제는 말이죠. 이 현금을 갖고 오려면 어디에 갖고 있어야죠? 은행에 둬야 되죠. 은행은 곧 현금이니까. 현금은 보관 장소, 파킹 장소이지 얘는 투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투자로서는 은행이 위험하다. 왜? 지금 현금이 정말 해도 너무 방출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중에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현금의 가치가 뚝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당장은 피부적으로 못 느끼겠지만 앞으로 몇 년 정도 지나면 느낄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월급 올려줘서 좋죠. 월급. 지금 인건비가 3년, 4년 만에 32.5% 정도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자, 인건비 상승하면 나만 월급 많이 받으면 좋은데 모두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많이 버는 게임을 해야 돼요. 왜? 현금의 가치가 하락할 거니까. 자, 인건비가 올랐어요. 그러면 자, 인건비가 오르면 그 자료를 만들고 원부자재를 만드는 건 누구죠? 사람의 힘이겠죠. 그러니까 자재비도 오르겠죠. 결국 이 자재들이 결국은 원부자재도 오르고 인건비 오르니까 생산 가공비도 높아가지겠죠. 지금은 경기가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경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 물가를 낮추거나 또 물가 올리면 너 왜 물건비 올리냐고 으름장을 놓죠. 결국은 지금 보면요 자영업자 다 파산이에요. 거의 뭐 예를 들어 2013, 14, 15년도에 커피숍이라도 해서 자영 운영해가지고 잘 된 시절 있죠. 지금요 무지하게 많이 망했어요.
자영업자를 망하는 구조가 지금 돼 있잖아요. 이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언가를 풀어야 되는데 풀 수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물가를 올리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결국은 현금이 방출되겠죠.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집을 다 팔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게 5년, 10년 지나서 현금 많이 쏟아지면 그걸 싸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미 학습을 했죠. 언제요? IMF 때. 그리고 언제? 2008년 리먼 사태 터져가지고 2012년 사이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자 됐고 굉장히 행복한가요? 오히려 집 팔아서 은행에다가 돈 넣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은행에 돈을 넣으려면요, 적어도 기준금리가 3%, 3.5% 이상은 나와야 은행이 투자성 있고 위험하지 않지, 지금처럼 1% 이하, 0%대 금리에서는 은행에 놔두고 5년만 지나도 크게 후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현금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지금 잘 상황을 잡아서 정말로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게끔 좋은 위치를 지금 찾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로 70% 뭐 1년 단기 매매는 이제 70%까지 올린다고 하잖아요. 누가 팔겠어요?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를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가격이 많이 높아졌어도 안 파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 자리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한 자리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가격이 안 오른 지역은 헐값이라도 팔겠죠. 그런데 내가 과거에 뭐 20년 전에 3억에 사둔 아파트가 20억이 됐고 2억에 사둔 아파트가 15억이 됐어요. 여기에서 1, 2억 떨어진다고 막 팔고 그래 다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집 팔고 무주택자로 살아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주택자들도 또한 지금 팔고 싶어. 지금 현재 정부가 규제가 됐으니까 이제 팔 거야라고 팔려고 딱 했는데 뭐에 걸려요? 양도세에 철커덕 걸린 거죠. 그 너무 많은 돈을 정부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전세 놓고 버틸래?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늘 그랬잖아요. 규제기에는 전세값 오른다고. 왜? 안 파니까. 흐름이 끊어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제를 하면서 뭐 30만 호 뭐 공급한다고, 이거 경인지역에 해봐야 누가 얼마나 가냐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정말 필요한 지역에 30만 호 공급된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규제가 오기 전에는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했어요? 일부 예를 들어 20평대 사는 분들은 30평대 가기도 하고 30평대 있는 분들은 40평대 오히려 중대형으로 옮기기도 하죠. 그리고 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또 새 아파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평대에서 가족 식구 늘어났어요. 식구가 두 식구에서 세 식구 늘어나. 네 식구에서 그럼 큰 데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걸 갖고 갔느냐? 아니죠. 이걸 매각을 하고 갔죠. 30평대 간 사람 40평대 가면 또 역시 매각을 하고 갔고, 헌집도 가면 또 매각을 하고 갔죠. 물론 다 매각하고 간 건 아니지만 돈이 부족하니까 빚내기 싫은 사람들은 매각하는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공급이죠. 순환에 의한 공급이 있는데 이 지금 구조는 양도세를 너무 올려놔서 갈아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현재 뭐죠? 노래 있죠. 그대로 멈춰라. 뭐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냥 돈 있는 사람은 좀 더 사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시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규제가 지속된다면 보합세로 유지되겠죠.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시장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 규제가 계속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사람들이 한번 버텨나 보겠지. 그래서 일단 버티는 종족이 생기겠죠. 버티는 분들이 생기겠죠. 버틴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은 팔고 나간다고 했지만 양도세가 무거워서 못하겠죠. 그래서 이 규제 기간 동안 팔지 않고 기다린다가 더 기다리겠죠. 이 규제 기간 동안 버티고 기다리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뭐 자영업들, 특히 뭐 대기업이야 돈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자영업자들 지금 현재 장사 너무 안 됩니다. 엎친 데 겹친 게 코로나까지 돼가지고 지금 자영업자가 거의 사망 시기에 도달을 했죠. 일단은 사망 직전에 어떻게 사람이 아프니까 팔아야 되겠죠. 파는 것은 결국은 다주택자나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영업자, 종업원들 월급 주고 버티는 분들이 먼저 매각을 해야 되겠죠. 이분들의 물건에 의해서 시장은 잠시 조정기가 옵니다. 이제 당분간 가격이 오르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 시기에 돈 있는 사람들은 저 줍줍이라고 그러죠.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런 말 좀 안 만들어내서 줍줍이 나 진짜 줍줍이들 또 조정기에 이렇게 싼 물건들 이때 잡아가서 사겠죠.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더 떨어질 거 기다리면서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투자한 사람이 결국은 더 부담지는 구조로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취득세 인상, 자꾸 종부세 인상 다 좋은데 물건을 좀 자정을 풀을 수 있는 양도세 이거 중간을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만약에 말이죠.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저의 생각이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 규제 기간 동안에 한 일부 기간 1년이나 2년, 1, 2년 정도 시간을 줘서 양도세 중과세를 없애버리고 일반 과세에다가 오히려 양도세를 20% DC 할인해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중과세 다시 엄청나게 할 거야 하면 이 기간에 팔 기회가 있어서 시장에 물건이 제대로 좀 나오겠죠. 그럼 나오면은 이때 좀 나오는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없는 내 주택 하나 가져야 될 내 집만 해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러한 제도에서는 가격이 내려가기도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 증여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먼저 또 증여세 건드린다고 하니까 더 증여를 증폭시켜서 5년 동안 더 가져갈 또 주택을 더 많이 만들겠죠. 그럼 또 시장에 거의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이 좀 어렵고 요즘 이제 또 임대사업자로 해가지고 투자한다니까 아파트 이제 뭐 소형이든 뭐든 아파트라는 이름만 들어있으면 주택 임대사업자 이제 배제한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어디로 가요? 투자처가 이제 빌라로 가겠죠. 이제 지금부터는 빌라 전성시대가 오겠네요. 그죠? 전성시대. 그 다음에 또 대출 규제도 없고 아파트 같으면서도 비록 취득세 4.6%가 비싸서 좀 피해갔던 거 있죠. 오피스텔. 이제 오피스텔로 가겠죠. 그래서 좋은 지역에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이 또 장사가 잘 되는 일이 되고 가격도 오르겠죠. 그러면 간단하죠. 또 빌라 또 규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또 오피스텔 규제 들어가면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서민들이 설 땅을 만들지 않는 게 이 규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죠? 또 이제 하나 또 잘한 거 있어요. 우리 정부가 스스로 잘했다고 믿는 거. 신혼특공 생애 최초의 분양 확대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혼특공을 했는데 야 이제 너무 오래된 신혼특공 된 사람들이 혜택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이제 막 결혼한 사람한테 해서 하게 뭐 좀 더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높이자 그랬더니 이제는 올해 3, 4년, 4, 5년 신혼특공하고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은 이제 좀 약간 손해보는 그런 같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하니까 기다려온 사람들에게는 울먹이는 또 정책이 나왔어요. 모든 정책은 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 이쪽이 좋으면 한쪽이 어둡고 한쪽을 또 어둡게 한쪽이 밝아지잖아요. 참 요런 부분들이 너무 성질나는 대로 나오는 것 같아. 이게 저하고 이게 뭔가 좀 코드 맞는 것 같은 이제 뭔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90 부동산 대책이 이제 또 23, 24 또 나오겠죠. 계속 나오는데 이제 겁먹지 마시라. 그냥 모두 온 국민이 똑같이 적용될 때는요. 나만 당하면 억울한데 다 할 때는 억울할 것이 좀 견디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규제로 인해서 시련이 옵니다. 그렇지만 이걸 잘 견디시면 5년, 10년 후에는 궁극적으로는 너무 강한 것들은 경제 흐름, 우리 이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하게 들어갈 때는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풀릴 날을 기다려라. 그냥 기다려라. 그리고 가격 오르내리는 거.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말씀드려서 가끔 하죠.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주식 사놓고 그냥 해외여행 가거나 아프리카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몇 년 갔다 오면 주식 안 보면 가격 올라 있잖아요. 요즘 이 부동산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부동산 사놓고 너무 골치가 아프면 그냥 아프리카 갔다 오세요. 그러면 갔다 오고 나면 뭐 규제도 다 바뀌어 있고 가격도 올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라. 그래서 기다리는 걸 통해서 그냥 좀 마음을 안정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고, 이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조정 시장은 한번 반드시 올 거다. 그런데 조정이 막 옛날처럼 뭐 IMF 때나 2008년처럼 막 폭락 이런 건 아니고 좋은 지역은 여전히 가격이 좀 올라갈 걸로 보이고, 정말 그 투자성이 없는 지역이거나 주택 수가 좀 많은데 소위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좀 하락이 좀 될 거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여유 있게 가져가시고 부화 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